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이 넘은 여성이에요. 저에게는 남들은 겪어보지 못할 사연이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어렸을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엄마는 산전수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시고 사셨어요. 어린 제가 봐도 안쓰러울 정도로 낮에는 식당일, 밤에는 대리운전 콜센터에서 일을 하며 저를 돌봐주셨죠. 아주 어릴 땐 바쁜 엄마에게 원망도 많이 드는 날도 있었지만 커갈수록 내색 한번 안 하는 엄마에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오히려 더 뒷바라지 해주시라 하셨거든요. 우리 딸한테 내가 진짜 더 많은 걸 해줘야 하는데 가회나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 너희 학교에서 난다긴다는 애들은 좋은 선생님 붙여서 가회한다는데 단 한 번도 엄마한테 이것저것 해달라고 말을 하지 않네. 난 괜찮아. 그리고 엄마도 대리운전은 그만두고 난 일만 해. 어떻게 몇 년을 쭉 잠자면서 지내. 너무 힘들잖아. 아니야, 엄만 괜찮아. 이제 너 대학 가고 졸업해서 취업하면 그때 한숨 돌릴까. 지금은 이렇게 우리 딸이 원하는 거 해줄 수 있을 때 다 해주고 싶어. 고마워, 엄마.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엄마가 이렇게 힘든 생활하면서 뒷바라지 않고 보람되게 해줄게. 말만으로도 힘난다. 우리 딸 때문에 내가 산다니까. 공부 조금만 하고 쉬엄쉬엄 해. 뭐든 건강이 최고니까. 정말 이악 물고 공부했어요. 남들 다 하는 과외 한번 받으려면 우리 엄마 대리운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신다고 할까봐 기를 쓰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전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서울대학교라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엄마는 입학식 날 얼마나 오열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날 입학식이 끝나고 저희는 아빠 산소에 가서 한바탕 울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딸 이렇게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어. 당신 없어도 나 진짜 딸 뒷바라지 잘했지? 이런 날 당신이 있었으면 당신 좋아하는 소주에 막창 먹으면서 우리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좋았을 텐데. 엄마, 그만 울어. 아빠도 아마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아빠, 두고 보세요. 제가 더 성공해서 엄마한테 정말 잘할게요. 그렇게 서로 오열을 끝내고 그날은 엄마가 오랫동안 근무하신 대리운전 콜센터를 그만두기로 하셨어요. 딸로서 늘 죄송한 마음이 앞서 있었는데 이젠 엄마가 편히 잠을 주무실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 편하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고 남들은 입학 초기에 미팅이다 뭐다 다들 놀러 나갈 때 전 그때도 공부에만 매진했어요. 학자금으로 엄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난다긴다 하는 수재들만 모인 곳에서 악착같이 공부를 해도 매번 장학금을 놓치게 일쑤였고 어쩔 수 없이 전 제 용돈벌이라도 하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나이가 드신 엄마도 조금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쓸 비용들이라도 마련하자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전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카페에서 제 일생일대의 실수인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나이 차이가 조금은 많이 났었지만 그럼에도 아빠같이 다정하고 저를 살뜰히 챙겨주는 모습에 반해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카페 사장님이셨거든요. 아빠가 안 계셨던 것 때문인지 이상하게 저를 아껴주는 전 남편에게 심적으로 많이도 의지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어린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현실적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이란 장벽은 크게 느껴졌었어요. 결혼? 난 아직 22살밖에 안 됐는데 너무 이르지. 그리고 오빠가 싫은 건 아니지만 아직 결혼할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돈도 없어. 돈은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내 나이 34살인데 너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도 생각해줘야지. 우리 엄마는 너 빨리 보고 싶다셔. 오빠를 장난으로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은 너무 부담스러운데 조금 생각해 볼게. 그리고 어머님한테 벌써 말씀드린 거야? 당연하지. 혹시 학교 때문이라면 걱정 마. 거기 아무나 들어가는 대학교도 아닌데 내가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할게. 그러니까 마음껏 공부하고 취업하도록 해. 나 이래봬도 옛날 남자들처럼 여자가 뭐 한다고 할 때 반대하는 남자 아니다.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결혼하면 아이도 가져야 하고 결혼 생활도 해야 하는데 내가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
그건 은영이 마음 준비될 때 하면 돼. 지금 결혼한다고 해서 절대 변하는 건 없어. 그냥 유부녀가 되는 것뿐이거든. 저보다 12살이나 많은 전남편이었기에 결혼을 서둘렀어요. 하지만 아직 사회 초년생도 돼보지 못했고 학교 다니는 학생이 뭘 안다고 결혼을 생각할까요? 그래도 그때는 사랑이 뭔지, 나 뭐 하나 만들어보겠다고 열심히 일하면서 저 잘되기만을 바라는 엄마를 찾아가 설득을 했었죠. 뭐? 결혼? 너 지금 22살이야. 무슨 네가 결혼을 한다고. 그리고 학교도 졸업하고 취업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결혼하고 학교도 계속 다닐 거고 취업도 할 거야. 엄마, 요즘엔 엄마랑 살던 세상이랑 정말 달라. 여자가 사회적으로 능력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너보다 12살이나 많다면서. 아, 내가 너 이러려고 공부시켰는 줄 알아? 천지분간도 못하고 정말 속상하게. 엄마, 나 믿지? 내가 한다면 뭐든 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진짜 걱정 같은 거 전혀 하지 않아도 돼. 허락만 해주면 된다니까. 그렇게 엄마를 설득하기 시작했지만 엄마는 쉽게 허락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때로 돌아가서 엄마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우리 딸은 나같이 고생하지 않고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러셨을 거라는 걸 잘 알아요. 엄마의 허락이 쉽게 떨어지지 않자 결국 전 남편까지 찾아가 엄마에게 잘 보이라고 하였어요. 제가 은영이 정말 뒷바라지 잘할게요. 그동안 어머님이 고생하셨던 거 제가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학교도 그대로 다닐 거고 취업하고 사회적 위치를 찾을 동안 굳이 아기도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 고생하셨던 거 누구보다 잘 아니까 걱정 마세요. 난 우리 은영이가 나처럼 살지 않길 바래요. 좋은 학교 나와 좋은 직장 다니며 즐길 거 즐기고 누릴 거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럼요. 오히려 제가 똑똑한 은영이 뒷바라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걸요, 어머님. 저 은영이보다 12살이나 많습니다.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엄마, 거봐. 내가 말했지? 오빠가 이렇게나 든든하다니까? 오히려 엄마 걱정이 줄어들걸? 나 여태껏 엄마 실망시킨 적 없잖아. 그날 엄마는 전 남편을 보고 그래도 마음에 드셨는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의 문턱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 오히려 엄마에게 더욱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엄마도 더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전 남편은 본인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자고 했고 처음으로 예비 시어머니도 만나게 되었어요. 아르바이트? 얼마나 돈이 궁핍했으면 학생이 아르바이트까지 해? 참나, 듣도 보도 못한 기이한 일이다. 근데 결혼? 아, 엄마 왜 그래요? 이미 다 설명했잖아. 그리고 요새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기특해. 그건 그 집 부모들이 얼마나 신경을 안 썼으면 그러냐는 거야. 아,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 내가 원래 말이 직설적이거든. 아, 네. 아기가 없으신 거 알아요. 오빠한테도 얘기 많이 들었고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걱정하실 일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 뭐 우리 아들이 34살에 홍기가 꽉 차서 내가 결혼을 재촉한 건 맞는데 그래도 아르바이트생을 데리고 오는 건 성에 안 차거든. 아, 어쩌겠어. 근데도 내 아들이 좋다고 하니 내가 허락하는 거야. 아, 한참 나이가 어리니까 말은 편하게 해도 되지? 네, 그럼요. 저도 오빠한테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저희도 엄마가 혼자 계셔서 오빠랑 공감대 형성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아니 그럼 부친이 안 계시다는 거야? 하, 참나. 뭐 하나 이뤄놓은 것도 없는 데다가 한부모 가정이라니. 어머님, 제가 아무리 어리다고 한들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세요. 저희 엄마가 부족한 거 없이 키워주셨어요. 그래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그럼 한부모 가정인 거지.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생에 어머니한테 손 안 벌리려고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학생이 요즘 세상에 흔한 줄 알아? 은영이 진짜 열심히 살아온 애야. 그런 말 마셔요. 하이고 벌써 여자 편을 드냐? 우리랑 쟤네랑 같아. 우리는 내가 니네 남매 키웠어도 뒷배가 든든했잖냐. 나 홀로 여기까지 왔어도 단 한 번도 무시 같은 거 받아본 적도 없이 왔어. 그러니까 엄한 여자들이랑 비교 말어. 전 남편에게 듣기론 직설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따뜻한 분이라고 본인의 어머님을 소개했는데 첫 만남에 무례하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았으면 뒤도 안 돌아봤을 테지만 그때는 저의 사랑이 중요했고 또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많은 것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전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날 시어머니를 만나 뵙고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하지만 저희 엄마에게는 절대적으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 만나고 와서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너 많이 예뻐하시니? 서울대학교 학생이라고 하니 달리 보시지. 그럼 당연하지. 어떻게 엄마 혼자 키웠는데 이렇게 잘 컸냐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나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나 엄청 잘 키워줬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 꿀릴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를 말어.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에휴,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니들끼리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니 더 이상 안 말릴게. 너희 시어머니 되실 분도 너 좋아하신다고. 뭐 그럼 된 거지. 그래도 꿈은 포기하지 말어. 알겠지? 네가 엄마의 꿈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엄마는 그렇게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셨고 시어머니가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지만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시어머니는 제 경제력 형편을 대놓고 싫어하셨어요. 아무리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았다고 하지만 넌 이런 것도 모르니? 학교만 좋은 데 다니면 뭐해? 보고 배운 게 없는데. 결혼하면 우리 영호한테 착실히 뒷바라지해. 여자라면 그렇게 사는 거다. 아무리 똑똑해도 다 필요 없어. 네, 평일에 학교 늦게 가는 날이나 공강날에 오빠 밥 차려주는 거랑 집안일은 다 제가 하려고요. 오빠도 밖에서 고생하니. 뭐? 너 학교라니? 아니 결혼하고 학교를 다닌다는 거니? 너희 친정엄마가 학비는 끝까지 내주시겠대? 설마 영우 보고 내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절대 안 된다. 우리 아들이 왜 널 뒷바라지하니? 너 아주 웃기는 애구나.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학교는 지금처럼 제가 벌어서 다니면 되고요. 오빠랑은 그래도 학교 졸업하고 취업까지 하는 걸로 다 얘기가 된 거라서요. 사실 엄마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학교를 그만두면서까지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뭐? 너 아주 대바라지 내구나. 이제 보니 우리 아들 벗겨먹을 심산으로 네가 취집을 하는 거야. 아, 머리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멋대로 해석하며 그때부터 저를 더 안 좋게 보시기 시작했어요. 이 결혼은 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을 때 전 남편은 저를 다시 설득하며 또다시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고생길이라는 걸 잘 알았지만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아들 하나 장가 보내려고 하니 많이 섭섭하신가 봐. 많이 속상했지? 어차피 결혼해도 엄마랑 덜 마주치게 될 거야. 예전부터 나 결혼하면 살라고 해주신 아파트가 있거든. 거기에 살면 돼. 그래도 어머님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이게 맞나 싶어.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무섭기도 하고.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오빠가 학교랑 취직은 알아서 서포트 해줄 테니까 절대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전 순수하게 전 남편의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으며 그렇게 결혼을 준비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던 날 저와 친정엄마는 많은 세월이 스쳐 지나가듯 참 많이도 울었지만 시어머니는 초상이 났냐며 신부 대기실에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섭섭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결혼식이 끝이 났고 내가 이제 엄마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 진정한 성인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잘 살아. 그리고 언제든 아니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돌아와도 돼. 너 어린 거 알지? 잘 살면 너무 좋지만 혹시라도 엄마 때문에 참거나 힘들어도 티 안 내려거든. 그렇게는 살지 말아라.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너를 위해 살아야지. 걱정하지 마 엄마. 영우 오빠 봤지? 내가 아빠가 없어서 그런가. 오빠가 진짜 아빠 같고 좋아. 그러니까 걱정은 부드럼해. 그럼 다행이지. 영우도 든든하고 너도 이렇게 씩씩하니 엄마가 더 바랄 게 없어. 힘들면 전화하고 혹시 돈 없어도 전화해. 혹시라도 힘든 결혼 생활이 될까봐 엄마는 걱정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절 믿고 있는 눈치셨어요. 저희는 그런 결혼식을 끝내고 남편과 함께 신혼집에 입주를 하였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아유, 집안 꼴 봐라. 넌 시엠이 왔는데 인사도 없냐? 하여간 본 게 있어야지. 이래서 내가 널 탐탁지 않아 한 거야. 아, 어머님 오셨어요. 오빠는 출근했고 저도 이제 학교 가봐야 하는데 혹시 뭐 필요한 게 있으실까요? 얘 봐라.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꼭 뭐가 필요해서 오니? 불시에 네가 얼마나 영호 잘해 먹이는지 보러 왔다. 네? 저 과제 레포트에 바빠서
사실 밥 챙겨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오빠는 아침도 원래 안 먹는다고 하고 저녁도 카페에서 해결하고 올 때가 많아서 간혹 주말에 같이 밥해 먹는 게 다거든요. 학교 다니는 거 유세 떠냐? 너 그거 우리 아들이 내준 등록금 아니지? 아니에요. 엄마가 결혼할 때 주신 자금이랑 그리고 제가 한 푼 모은 돈이랍니다. 영우한테 일절 1원 한 장 받지 말아라. 양심 있으면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사실 영우가 불쌍하게 일해서 너 학교 보내주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아빠도 아니고. 우리 영우가 반쪽이 됐던데 좀 잘해 먹여. 저도 결혼하고 6kg 빠졌어요. 넌 다이어트 좀 해야 했어. 그럼 좋은 거지. 쉐미 말이 따박따박 본데 없이 자라가지고.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다만 해야겠다. 사실 영우가 예단이 매염을 다 생략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래도 사돈어른 너무하신 거 아니니? 어떻게 딸 하나 씩 보내면서 빈 몸뚱이로 딸랑 보내? 그래도 이불이랑 아가씨 오시며 어머님 옷까지는 다 해드린 걸로 아는데요. 남들은 모피에 가방에 아주 쌓아놓고 받는다는데 난 아들 키워놓고 이렇게 받지를 못한 게 창피해. 니네 엄마 양심이 있는 거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앞으로 어떨지 안 봐도 비디오야. 어머님은 간간히 이렇게 전 남편이 없을 때 집에 들러 저에게 송곳 같은 말들을 하고 가셨어요. 시댁과의 거리는 꽤 됐었지만 어머님은 허구한 날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게 했고 늘 저렇게 제 마음을 들쑤셔놓기도 했어요. 하루는 친정 엄마의 모욕에 참다 못해 악다구니로 받아친 날, 저 남편을 이 소식을 들었는지 쏜살같이 달려와 따지더라고요. 엄마한테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잖아. 어른이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례해? 내가 무례해? 오빠 없을 때만 방문하셔서 송곳같이 내 마음을 이렇게 찌르는데 그건 괜찮고?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네 시어머니기도 하고. 내가 다른 걸 바라냐? 그냥 딸처럼 상냥하게 굴어달라고.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이런 거 자체로 부딪히게 될 줄 몰랐다 정말. 솔직히 엄마가 한 말 틀린 거 없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틀린 게 없다니. 사실 네가 우리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엄마 말씀대로 더 잘하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막말로 너랑 나랑 집안 차이도 나는데 난 티 안 내잖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오빠도 어머님이랑 똑같아. 학교 다니는 거 그리고 졸업해서 취업까지 하는 것까지 절대 안 말린다면서 결혼하고 나니 가정경제에 보탬이 안 된다고? 내가 오빠한테 학비를 달라고 했어? 아니면 용돈을 달라고 했어? 나 솔직히 내가 모은 돈으로 학교 다니고 용돈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런 나랑 결혼하자고 한 것도 오빠야. 와, 진짜 철없네. 남편과 대화를 하다 보니 머리를 쿵 하고 내리치는 날이 많았어요. 아빠 같은 마음이 좋았던 반면 전 남편은 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애취급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고부 갈등이 있는 날엔 늘 시어머니 편에 앞장서서 저를 나무라는 사람이었어요. 일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남편을 등에 업고 저를 업신여기는 날이 많으셨고 그런 날엔 꼭 집안을 폄하하며 막말을 하시곤 하였어요. 한 번은 모든 친척들이 모인 시어머니 생신날 벌어진 일이었어요. 아, 며느리가 참 예쁘기도 하고 이렇게 싹싹할 수가 없어. 아니, 영우가 어떻게 서울대 아가씨를 데리고 왔대?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영우 정도 되니까 서울대 다니는 여자애를 만나는 거지. 그리고 쟤 볼 거 하나도 없어. 학교는 뭐 어찌저찌 해서 들어갔나 본데 하는 거 보면 순 맹탕에 머리에 든 게 없다니까. 할 줄 아는 집안일도 없어. 어머, 언니는 요즘 세상에 집안일 잘하는 아가씨가 어딨어. 밖에 나가서 일만 잘하면 되는 거지. 참나, 그런 말하면 큰일 나.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솔직히 우리 영우가 참 아깝지. 제가 학벌이랑 나이 말고는 잘난 게 뭐가 있니? 아유, 우리 언니 역시 말 너무 세다. 조카 며느리야 그냥 걸러들어. 그래도 네 시어머니가 마음은 안 그래. 대놓고 저를 폄하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마음속으로 부글부글 끓기도 했지만 어른들이 많았기도 했고 시어머니 대신 민망하셨는지 이모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제가 화가 멈춰지지 않을 발언들을 서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쟤네 집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 깜짝 놀랬잖아. 아니, 아직도 빌라가 있니? 무슨 마당이라고 쥐똥만 해가지고 서울에 그런 빌라들이 있는 줄도 몰랐다 정말. 그런 애를 아파트에 살게 해줬으면 감지덕지 해야지. 막말로 영혼의 아파트랑 우리 집 그리고 분당 땅까지 나 50억 자산가잖아. 쟨 땡 잡은 거라니까. 아, 언니 그만해라.
아무리 아들이 그렇게 본인 눈에 사랑스러워도 며느리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괜찮아. 쟤 어차피 신경도 안 써. 내가 뭐 한마디 하면 눈 하나 꿈뻑도 안 한다. 아주 멘탈이 보통이 아니야. 안 그러니? 막말로 너 빌라 산다고 내가 거지 같다 해도 뭐 눈 하나 깜빡하겠어? 내 말은 그 정도로 차이나는 결혼을 했다는 거야.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와 한참을 울고 있는데 전 남편이 뛰어나왔고 달래주긴커녕 면박을 주었어요. 너 우리 엄마 생신에 이러고 나가면 어떡해. 엄마가 다른 분들한테 뭐가 되겠어? 예의 바르고 착한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당신은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와? 봤잖아. 사람들한테 어머님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난 이런 취급받게 하고 그게 말이야? 내가 뭐 그렇게 당신한테 모자라? 나이가 어린 게 죄야? 나 학교 졸업하고 일하면서 결혼했어도 충분히 됐었어. 이런 결혼 저런 건 오빠였고. 근데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너도 좋다고 했었잖아. 그리고 어른이 한 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지. 꼭 그렇게 따져야겠냐? 너 때문에 지금 분위기 다 깨졌고 엄마도 어쩔 줄 몰라 해. 그리고 결혼하고 진짜로 학교 나갈 줄 알았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더니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 의지할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런 것일 줄은 몰랐어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그 와중에 남편에게 끌려가서 시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까지 했어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기꺼이 용서를 해주겠다며 말씀을 하셨죠. 너 어른이 말하는데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내가 뭐가 되니?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니까 자비로운 내가 넘어가마. 그래 엄마 그만하셔요. 생신인데 기분 좋게 넘어가셔야지. 은영이가 어리잖아. 그래서 생각이 짧기도 해. 내가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야. 우리 아들 생각해서. 나 같은 시어머니 없잖니. 돈 많아 자상해. 쟨 복 받은 거야. 지만 여우같이 자라면 될 걸 가지고 어쩜 저리 곰같이 구는지 모르겠다. 아, 청 떨어져. 본인들끼리 하는 자화자찬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 결혼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며 잘못됨을 감지할 때쯤 친정 엄마가 방학을 맞아 놀러 오시게 되었고 차마 이 결혼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이라면 절대 안 그랬겠지만 그때는 뭔가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제 속을 대놓고 비출 수 없었거든요. 너 물김치 좋아하는데 엄마가 물김치 좀 만들어 왔어.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아무래도 학교 다니랴 정서방 신경 쓰랴 바쁘지. 뭐 그렇지. 엄마는 좋아 보이네. 요즘 노래교실도 다니고 아주머니들이랑 어울리니까 재밌기도 하지? 요즘엔 뭐 그냥 자식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번 바람도 쐬고 하니까 좋더라고. 엄마가 이런 건 또 처음이잖아. 친구들 생긴 것도 처음이고 딸내미 시집가서 편안하겠다. 나 하나만 건사하면 되니까 마음도 편해. 엄마가 편하다면 다행이지 뭐. 차마 행복해하는 엄마에게 제 속사정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서야 딸내미 시집 보내놓고 인생을 처음 즐기는 엄마를 보니 한편으로 너무 좋으면서도 복잡한 신경이 들었어요. 졸업하고 취업해서 자리 잡으면 당당해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버텨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멸시와 무시도 참아왔던 저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매일같이 가게 일이 바쁘다며 외박한 전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였어요. 당신 그냥 아르바이트생 킬러구나. 나 만나기 전에도 아르바이트생 만났었지. 근데 이젠 바람을 펴도 또 아르바이트생이야? 아, 네가 오해하는 거라니까. 내가 무슨 바람이냐? 이래서 어느 정도 개념 있고 나랑 비슷한 여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대학생이랑 결혼하니까 아주 벼르심을 다 받네. 사장이 아르바이트생 집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는 게 잘못이야? 당연히 잘못이지. 남녀가 유별하고 혼자 사는 아르바이트생 집에 왜 들락거려? 일적으로 얘기하면 되지. 꼭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문제라니까. 촌스러워서 진짜. 의심할 거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의심해라.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 똑똑하고 내조 잘할 것 같아서 결혼하자고 한 건데 지금 보면 진짜 답답하고 내가 왜 그랬나 싶어. 아르바이트생 집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빤히 바람을 피고 있었지만 전 남편은 딱 잡아뗐어요. 그리고 본인의 어머니한테도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얘기를 했고 시어머니는 그 길로 저희 집을 찾아오며 또다시 면박을 주었어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의 바가지를 긁는다고 생각해서 저를 괴롭히러 온 것이었죠. 너 우리 영호 의심했다며.
애가 할 일 없이 탱자탱자 학교 다니고 사니까 열심히 일하는 서방을 의심해? 너 의처증이니? 어머님, 남녀가 유별한데 집까지 들락날락할 사이면 당연히 의심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의처증이라니. 그럼 오빠는 마마 보이겠네요. 모든 있었던 일을 다 어머님께 고해바치니 정말 어이도 없고 저보다 12살이나 많은지도 의심스러워요. 뭐야? 너 우리 아들 욕하는 거지? 본데 없이 자라서 어디 본인 서방을 흉봐. 내가 이래서 널 처음에 반대했던 거야. 나도 혼자서 우리 아들 키웠지만 네가 살아온 거랑은 환경 자체가 달라. 알아? 없이 자라서 자존심만 세가지고. 없는 게 죄도 아니고요. 저희 엄마 저를 위해 뒷바라지 해주시면서 당당하게 살았어요. 이게 무슨 흠이라고 말끝마다 본 거 없다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오빠야말로 정말 본 거 없이 자라서 아나무인에 나이값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아주 말로만 하니까 시애미가 무서운 줄 모르겠지. 너 아주 잘 걸렸다. 맨날 서울대 다닌다고 목을 뻣뻣이 들고 고고한 척하는 너. 주둥이부터 어떻게 하고 싶었거든. 순간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놀랐어요. 하지만 곧장 시어머니는 내동댕이 쳐지게 되었고 시어머니를 내동댕이 친 당사자는 다름 아닌 저희 엄마였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저도 놀라고 시어머니도 놀라기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어디 남의 집 귀한 딸에 손을 대요? 이 여자가 노망이 났나? 늑딸이라고 해도 우리 딸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시집 보냈더니 이런 취급을 해? 당신 아들보다도 훨씬 잘나고 귀한 우리 딸이야. 뭘 얼마나 부자고 잘났다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 아니, 사돈 왔으면 인기척을 하셔야지. 도둑고양이처럼 이게 뭐예요? 그리고 대뜸 반말이라니 어이가 없네. 너 당장 짐 싸. 이런 집에 한시도 있을 수 없지.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취급이야? 됐고 피차 끝내는 걸로 합시다.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꼴랑 빌라에 거지처럼 사는 당신이 이혼을 요구해? 모르나 본데 내 자산이 자그마치 50억이야. 그깟 50억 부럽지도 않고 머릿속에 돈밖에 없는 당신들이랑 엮이는 것도 원치 않네요. 피차 싫은 처지니 깨끗이 끝내죠. 그렇게 엄마는 저를 끌고 집 밖을 나섰고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들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친정엄마는 절 마지막으로 본 날 표정이 너무 안 좋다고 느꼈고 혹시라도 무슨 일 있나 그날 한번 집에 와보셨다고 하셨죠. 하필 대문이 열려있는 바람에 시어머니와 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당장에 결혼을 끝내라며 다그치신 거였어요. 저만 바라보고 사셨던 엄마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들인 것 같아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한편으론 속이 후련하기도 하였어요. 이혼 과정에 있어서 전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 있었고 이미 여자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어차피 애도 없는데 그냥 깔끔히 합의연하자. 너 우리 엄마한테 여태까지 말대꾸한 거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길 바란다. 내가 왜 후회해? 후회라면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 게 후회지. 이 청춘을 허비할 뻔했는데 지금이라도 다행이야. 뭐야? 너 우리 집 재산이 얼만 줄 알고 이렇게 네 발로 나가냐? 그깟 서울대학 졸업하고 대기업 취직한다고 해도 우리 집 발끝도 못 따라가. 아마 평생 네 복을 찬 거 후회할 거야. 그냥 니네 엄마랑 지금처럼 거지같이 살아. 내가 어린 나이였지만 참 사람을 잘못 보고 뭐 했나 싶다. 그래, 이것도 기회겠지. 당신 같은 인간을 거를 기회. 저는 그렇게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전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명목하에 위자료를 청구하였어요.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였어요. 그 과정에서 전 남편은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소송을 취하하라고 협박까지 하였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았죠. 1년 남짓 걸친 이혼을 하고 나니 전 25살에 이혼녀가 되었고 전 남편은 역시나 본인 카페에 아르바이트생과 재혼을 하였어요. 위자료까지 받았고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지만 대학가 근처에 있던 카페였기 때문에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전 보란듯 니악 물고 공부하여 취직도 하였고 드디어 엄마가 원하던 제 청춘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가끔씩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 꽃같이 살아. 이혼? 흠도 아니야. 좋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고 지금 이렇게 네 능력 펼치며 사는 게 좋은 거지. 고마워 엄마. 그리고 정말 미안해. 엄마 호강시켜주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상처만 준 것 같아서 미안하네. 그땐 뭐에 씌었는지 참. 엄마 속이 다 문드러지게 한 것 같아.
보란 듯이 잘 살게. 그러니까 지켜봐줘. 이래나 저래나 넌 내 딸이야. 그러니까 자존감 당당히 올리고 앞으로 잘 살면 돼. 알겠지? 엄마가 언제나 응원할게. 한 번의 실패를 겪어온 저에게 엄마는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그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아픔이 잊혀져 갈 때쯤 모바일 청첩장 하나가 띡 발송이 되었고 그것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의 여동생 결혼식이었어요. 순간 이 사람이 미쳤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몇 년이 지나서 전 와이프에게 본인 동생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다니요. 회사에서 그 청첩장을 받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렇게 살면서 크게 웃은 날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어머 은영씨 왜 이렇게 웃어? 무슨 좋은 일 있는 거야? 누가 보면 엄청 재밌는 개그 프로 본 줄 알겠다. 네 개그 프로 봤어요. 기가 막혀서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웃긴 일이 있어서 크게 웃어버렸네요. 늘 시크하기만 하던 은영씨 웃는 모습 보니까 좋은데? 아 맞다. 이번 주말에 뭐 해? 밥이나 먹을까? 아, 저 이번 주말에 청첩장 초대받아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밥은 다음 주에나 같이 먹어요. 한 차례 웃고 난 뒤 전 남편의 여동생 결혼식에 방문하려고 벼르고 있었어요. 초대에는 부응해줘야 했기에 전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남편의 여동생 결혼식이 되었고 오랜만에 그 집 가족들 얼굴들을 볼 생각에 마음이 들뜨기도 하였죠. 그리고 전 그때 울고 있던 어린 대학생이 아닌 이혼 후 시누이 결혼식에 제 벤츠를 타고 나타났고 때마침 주차장에서 이 모습을 본 전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놀래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이구 어디서 거지같이 하고 나타날 줄 알았더니 꼴에 그 차는 뭐냐? 렌트했니? 요새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취업이 쉽지 않잖아. 그리고 아무리 우리 아들이 너한테 청첩장을 보냈다 한들 어떻게 여길 나타나? 어떻게 왔겠뇨? 당신 아들이 청첩장을 보내서 온 게 아니라 제 동생 결혼식이라서 온 건데요. 아, 모르셨나 본데 당신 사위 될 사람이 저희 엄마가 재혼하실 아저씨의 외동아들인 거 모르셨나 봐요? 전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자 이게 무슨 소리냐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전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사실은 저희 친정엄마가 몇 해 전부터 인생의 친구로서 만나고 계신 분이 있었고 때로는 친구처럼 연인처럼 서로 아끼고 지냈어요. 그러다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고 저와 아저씨 아들도 거리낌 없이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였어요. 아저씨는 하나뿐인 아들의 장가를 보내고 저희 엄마와 재혼하실 예정이었고 그러므로 저와 저희 엄마는 이 결혼식에 아저씨의 지인으로 방문을 했던 거랍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였지만 아저씨는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유지였어요. 아니 그럼 사돈어른이 재혼하실 예정이란 분이 네 엄마라는 거야? 니네 엄마 볼 게 뭐가 있다고 그 돈 많은 양반이 노년을 바쳐? 당신같이 돈돈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엄마와 아저씨는 서로 정말 진심으로 위하는 사이세요. 이제 입장이 바뀌었네요. 다다음 주가 저희 엄마랑 아저씨 재혼인데 그쪽 딸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시누이로서 잘 지켜볼게요. 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딸의 시어머니가 된다는 말에 혼절하고 말았고 이 모습을 지켜본 엄마의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에게 말로만 듣던 저의 전남편 식구가 저 집이냐며 결혼식장에서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요. 은영이가 한 번에 아픔이 있고 당신이 이런저런 이유로 나에게 얘기했던 게 저 집구석이란 말이야? 어쩐지 상견례 때도 그렇고 며느리라고 인사한 것도 마음에 안 들더니 피는 못 속이는구만. 참나. 저도 이럴 줄 정말 몰랐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됐고 난 이 결혼 허락 못하네. 아직 식도 시작하기 전이니 당장 파혼하자고. 저런 것들이랑 엮이는 것도 싫으니까. 아니 사돈어르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쓰러지셔서 제가 대신 설명하지만 어떻게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십니까? 너 우리 집에 앙심 품고 지금 다 짜고 친 거지? 어떻게 너희 엄마가 이런 부리랑 재혼을 하냐고. 진짜 잊고 살았는데 당신은 역시나 염치가 없더라. 나한테 청첩장을 어떻게 보내? 하지만 그거 받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렇게 만날 게 뭐니? 너무 여전해서 반가워. 일단 사돈어른 진정 좀 시켜줘. 내 동생이 얼마나 좋아하고 순수한 애인데 우리 묵은 감정으로 이럴 순 없잖아. 당신이랑 결혼했을 때 아가씨는 계속 유학 중이어서 사진으로만 봐서 나도 참 안타깝다 싶어. 그래도 본인 엄마랑 오빠를 탓해야지. 그리고 혹시 알아?
그나마리 그 밥일 줄. 제 말이 끝나고 전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고 역시나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직 식도 시작 전이었고 워낙 신랑 측 아버지가 강경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신랑 될 아저씨 아들은 워낙에 효자였고 저희 일들을 원체 다 알고 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든 걸 수긍하고 받아들였어요. 누나한테 그런 과거 듣고 진짜 어떤 집안일 줄 상상도 못했는데 참 운명이 질기네. 미안해. 괜히 나랑 엮여서 너만 마음 아픈 것 같고 말이야. 너랑 아가씨는 뭐 문제가 없이 지낸다고 해도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결단 내려줘서 나야말로 너무 고맙고 염치 없다. 누나 일이면 이제 우리 일이지. 아빠 우울증에 빠져 계셔서 아무것도 싫다고 하셨을 때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평생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우리 아빠 옆에서 웃고 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인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해. 아저씨가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도 참 잘 키우신 것 같아. 정말 고맙고 올바르게 판단해줘서 정말 고마워. 제 남동생들 아저씨 아들은 오히려 저를 원망하기보다 다독여졌어요. 본인도 마음이 무너지고 안 좋을 텐데 그렇게 선택해준 게 너무 고마울 따름이었죠. 남자 쪽에서 전 시댁에 파혼을 요구했고 시간이 흘러 전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보고 싶어 만나게 되었어요. 예, 그때는 내가 경황이 없었어. 우리 딸이 지금 다 죽어간다. 어떻게 우리 딸만 보고라도 말 좀 잘 전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무작정 파혼을 하는 게 어딨어. 아무리 네가 받은 상처가 있다지만 사돈어른은 상관없는 일이잖니. 상관없긴요. 이제 저희 엄마와 노년을 함께 하실 분인데 엄마가 받은 상처가 본인 것 같으시대요. 그리고 저한테 상처 준 것들은 기억나세요? 아마 시간이 많이 흘러 왜곡되었겠죠. 그땐 내가 미안했다.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기도 했고 너무 철없는 여자애를 데리고 온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좀 이상해졌었어. 혹시 우리 아들 재산 보고 들어온 거 아닌가 해서 미안해. 재산을 봤으면 진작에 학교다 때려치우고 그쪽 아들 내줘나 했겠죠. 참나 누굴 바보로 하나. 제가 좋은 대학 나오고 뭐하러 남의 인생에 기생하며 삽니까? 그래서 아드님은 잘 살고 있고요. 말 마라. 나랑 이혼하고 또 데려온 여자애랑 또 이혼하고 지금은 무슨 중국 여자 하나 만났는데 됐고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항상 말끝마다 그러셨죠? 50억 자산가라고. 따님한테 증여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은 아무 죄가 없잖아. 걔는 진짜 착실하게 유학 다녀와서 정말 순하고 순한 애란 말이야. 걔한테 모질게 상처 주고 너도 마음이 편하겠어? 금지어겸 내 막내딸이니까 한 번만 봐줘. 저희 엄마한테도 제가 금지어겸 외동딸이었어요. 그냥 뿌린 대로 거둔다고 생각하세요. 전 그렇게 전 시어머니와 더 이상 대화를 주고받지 않고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났어요. 전 시어머니는 끝끝내 저를 붙잡으려고 하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절대 회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호소해도 제가 먹히지 않자 이번에 회사 앞까지 전 남편과 찾아와 이번엔 협박을 하였죠. 바쁜 사람 왜 자꾸 불러내고 난리야.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있던가?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너 이렇게 우리 집안 쑥대박 만들어 놓고 넌 우아하게 회사에서 일이나 하고 있냐? 꼴에 그래도 대기업에 잘 만들어가서 일하고 있구만. 니네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는 아저씨 꼬신지 모르겠는데 당장 원래대로 돌려놔. 뭐? 꼬셔? 말 다 했니? 그래, 사람 안 변한다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 똑같아 당신. 맞잖아. 너희 엄마가 어떻게 그런 남자를 꼬셔? 너나 니네 엄마가 남자 꼬시는 능력 아주 출중하다. 그러니 그 나이에 우리 아들같이 잘난 남자를 꼬셔다 결혼까지 했지. 이 나쁜 것. 너 회사 그대로 다니고 싶으면 당장 우리 딸이랑 우리 사위 다시 결혼식 할 수 있게 돌려놔. 사위라니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때 하도 울며불며 사정하시길래 진짜 조금은 내가 너무하나 싶었는데 역시 이런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면서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전 이 사실을 바로 엄마와 재혼 예정이신 아저씨에게 모두 이야기를 하였고 아저씨는 더더욱 그 집안과 엮이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 어떤 일보다도 제 편이 되어주신 아저씨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희 엄마한테 네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
가족이 되려고 그랬는지 남일 같지 않았거든. 물론 너희 엄마도 그때의 상처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내 앞에서 많이도 울었어. 아휴,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그래, 모두 다 굴곡이 있듯 그런 시절도 있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지금 행복하면 됐잖니? 능력도 갖췄고. 감사해요. 엄마한테도 그리고 아저씨한테도. 제가 이제 새로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노력할게요. 그렇게 절 찾아오고도 아저씨의 집과 결혼을 꼭 해야겠는 전 남편의 가족이었고 몇 번이나 문을 두드리며 찾아왔지만 그럴 때마다 아저씨와 아저씨 아들은 다신 엮이고 싶지 않은지 거부하였어요. 정신적 피해 보상이니 뭐니 소송을 건다고 했지만 결국 그 집의 딸이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외국으로 가겠다고 했기에 끝이 났어요. 완전 늦둥이 막내딸의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었기에 전 시어머니의 상심은 말할 것도 없었고 전 남편 또한 본인이 저지른 일을 정말 후회한다고 빌기도 했어요. 전 그나마 지난 인생을 반성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지금 악착같이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경영지원 부서의 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여성 직원으로서는 능력을 꽤 인정받고 있어요. 다행히 제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도 제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건 물론이고 지금은 제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분과 멋지게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중이랍니다. 아, 제일 중요한 이 말씀을 안 해드렸네요. 전 재혼도 했고 아이도 둘이나 낳았어요. 결혼하고 아이들까지 낳고 살다 보니 더욱더 그때의 일을 웃으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이제는 조금씩 뒤돌아보며 제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고 즐기며 살고 싶은 마음을 먹으며 글을 마쳐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